저는 지금 125년 만에 개통된 새로운 바다 열차를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탑승한 열차는 무궁화호와 동급인 누리호인데요. 2025년 1월 1일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 중부선이 개통됐고, 이로써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오기 힘들었던 동해 지역 여행을 기차를 타고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재밌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볼까요? 동해선을 타고 출발하는 이번 걷는 여행은 경북 영덕역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영덕군에는 국내 첫 경인선 열차가 개통된 1899년 이후 철도역 개통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2018년 포항 영덕 구간에 1차 동해 중부선이 개통됐고, 그 후 2025년 영덕 삼척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서 약 125년 만에 영덕군에도 두 지자체를 잇는 완전한 철도 노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그동안 기차를 타고 가기 힘들었던 영덕군의 아름다운 걷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영덕버스터미널로 가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영덕역에서 나와 큰 길 쪽으로 걸어가면 로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5분 정도 직진하면 다시 로터리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덕 버스터미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304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그런데 버스가 11시에 출발해서 근처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볶음밥을 먹었는데 8,000원에 든든히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니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됐네요. 탑승해 볼까요? 버스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창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정류장 바로 뒤쪽에는 커다란 등대와 함께 광활한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창포마을 등대인데요. 제가 오늘 걸어볼 걷는 여행 코스는 개방감 있는 동해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기암괴석을 따라 걷는 바다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영덕 블루로드입니다. 영덕 블루로드는 남정면 끝자락에서 출발하여 금곡 1리 마을회관까지 이어지는 걷는 여행을 위해 조성된 66.5km의 해안길입니다. 코스는 총 8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덕군의 해안절경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총 길이 약 12km의 4코스를 걸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창포마을 등대를 지나 앞으로 걸어가면 영덕 해맞이공원 표시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성난 파도들 사이로 모습을 숨기고 있는 장엄한 기암괴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루로드는 다른 해안 트레킹 코스와 다르게 기암괴석에 부딪혀 산란하는 파도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위 틈 사이로 매섭게 밀려 들어오는 파도의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한참을 서서 구경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걷는 여행을 즐겨야겠죠? 그럼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바위길을 빠져나오면 작은 항구인 대탄항이 나옵니다.
대타낭을 지나 바다를 끼고 쭉 걸어갑니다. 참고로 블루로드 4코스는 동해안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 21코스와 중복되는 코스인데요. 그래서 길 중간중간 보이는 해파랑길 화살표와 리본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걷는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탄리 표시석을 지나 쭉 걸어갑니다. 오른쪽에는 작은 해수욕장인 오보 해수욕장도 보이네요. 해수욕장을 지나면 아까 봤던 대타낭보다 규모가 있는 노무랑이 나옵니다. 이곳은 노물리인데요. 그런데 마을에는 25년 3월에 발생했던 큰 산불인 경북 산불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블루로드도 25년 9월을 기준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산불로 인해 약 1조 8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이 손실됐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지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경북 걷는 여행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물리 간판 뒤쪽에 있는 계단으로 가면 다시 바다를 끼고 걷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차일 정돈된 길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바닷길을 걸어봤지만 웅장한 기암 괴석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코스는 이곳이 처음인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복구 중인 구간이 있으므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걷는 여행을 즐겨야겠죠? 계속 바닷길을 따라 직진하려고 했으나 불에 탄 나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어서 도로가 쪽으로 잠시 우회했습니다. 저는 경정삼리 입구에서 다시 바닷길을 따라 걷는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니 이전에 봤던 항구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경정항이 나왔습니다. 경정항은 BTS의 화양연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항구를 지나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바다를 따라 쭉 직진하니 이번에는 국가지질공원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걸어볼까요? 바다 쪽으로 내려가니 붉은색 기암 괴석들이 펼쳐진 멋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정리 해안에서는 약 1억 년 전 공룡들이 살았을 당시 하천에서 형성된 다양한 암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영겁의 시간을 지나온 과거의 흔적 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경정리 해안을 지나면 경정 1리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도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 새로 리본이 표시된 마을길을 따라 우회했습니다.
왼쪽으로 펼쳐진 논길을 지나면 축산천이 나오는데요. 축산천을 오른쪽에 두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축산천 끝에는 낮은 산봉우리 하나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블루로드 4코스의 종점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가느다란 대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데크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아까 걸었던 경정리 해안과 마찬가지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하는 죽도산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섬이 단단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갈과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진 섬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죽도산은 육지로부터 동떨어져 있었으나 파도에 휩쓸린 모래와 자갈이 점점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육지와 연결됐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죽도산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바라보는 동해바다의 풍경도 참 멋있네요. 죽도산을 빠져나오면 블루로드 4코스의 종점인 축산항이 나옵니다. 약 12km의 코스를 걷는데 약 4시간이 소요됐으며 휴식을 포함하면 넉넉 잡아 5시간이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17시 2분에 영해역에서 출발하는 기차표를 예매했는데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축산항 근처의 물가자미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물가자미 횟밥을 주문했는데요. 영덕하면 대게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물가자미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물가자미라는 이름은 고기의 살에 수분이 많아 지어졌다고 하네요. 새꼬시로 된 물가자미 회였는데 씹는 맛과 기름진 살의 풍미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이용해 영해역으로 가려 했으나 버스 시간이 애매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요금은 1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해역 갈 수 있을까요? 영역. 그렇게 영해역에서 17시 2분에 동해역으로 가는 ITX 마음열차를 탔습니다. 동해역에 도착해 19시 4분에 출발하는 KTX 이음열차로 환승한 후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125년 만에 개통된 새로운 바다열차를 타고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영덕군, 그리고 그곳에서 걸어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해안 트레킹 코스까지 이번 주말 새롭게 개통된 동해선을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